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주식시장이 여러모로 좋았습니다. 트럼프 형님이 중동에 가서 빵빵 터트려 주었잖아요. 미국 기술주들이 크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 덩달아 한국 시장도 좋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토요일 새벽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면서 다음 주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을 살짝 하게 되는 주말을 맞이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어떤 이벤트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는 것으로 오늘 주식 투자 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월요일에 깜짝 뉴스가 있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관세를 낮추기로 합의를 합니다. 완전하게 합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래도 3개월 동안은 미국은 30%, 중국은 10% 관세만 부과하기로 합의를 했고 월요일부터 시장이 흥분할 만한 큰 호재를 선물을 해주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환호가 끝나기도 전에 중동에서 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서 카타르와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의 반도체나 항공기 등을 엄청나게 구매를 하겠다고 또 약속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형님이 그동안에 왜 주식을 사라고 했는지 이유를 직접 보여주었던 그런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을 갈 때 많은 분들이 따라갔는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머스크 형님 따라갔고요. 젠슨 왕도 보이고 그리고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 오픈 AI의 샘 울트먼과 팔란티어 CEO까지 같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의 인공지능을 이끌어가는 주요 멤버가 모두 따라가면서 따라갔던 사람들은 큰 선물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선물들 때문에 해당 기업들의 주가도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한번 살펴보았거든요. 엔비디아가 일주일 동안 약 11% 상승했고 테슬라도 거의 9% 상승했더라고요. 관세로 인해서 하락했던 주가를 거의 다 만회하는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들 기업들은 트럼프 형님이 최근까지 중국에 팔지 말라고 해서 큰 손해를 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대안으로 중동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주었으니까 중국에서의 손해가 어느 정도는 만회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이번에 중동 호재는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흐름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시장이 좋았거든요. 다우존스가 0.9%만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약간 적었지만 S&P 500은 2.6%, 그리고 나스닥은 3.6% 상승하면서 S&P 500은 이제 다시 6천 근처까지 지수가 올라왔고요. 나스닥도 이번 주에 상승하면서 19,000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거의 전고점 근처를 회복하고 있고 올해 하락분을 대부분 만회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환호성을 계속 지르기에는 약간 불안한 요소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불안한 요소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번 주에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4월 CPI는 전년보다 2.3% 상승했다고 발표가 되었거든요. 아니 4월 달에 관세가 시행이 되었잖아요. 그렇지만 물가가 전월보다 내려가는 조금 특이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된 소매 판매를 보면서도 조금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4월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1% 늘어났더라고요. 여기 3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 관세가 오르기 전인 3월에 미국 사람들이 사재기를 엄청나게 했고 그 결과로 3월 소비가 크게 늘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왜 관세가 시행되었던 4월에도 소비가 줄지 않고 늘어났는지 이해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하드 데이터 상으로는 미국이 4월에 관세가 시행이 되었지만 물가도 그렇고 소비에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월마트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사실 지금까지는 가격을 거의 안 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관세 영향으로 가격을 조금씩 올릴 수밖에 없다고 예고를 해주었고 그리고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도 6월 2일까지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량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므로 현대차를 포함한 다른 차량 메이커들도 6월부터는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미국의 경우에는 4월에도 관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지만 이제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부터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형님이 또 월마트에 가격 올리지 마라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또 으름장을 놓고 있던데 이런 으름장이 시장을 억제할 수 있을지는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나마 중국과 관세를 내리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물건의 가격들 값이 아주 크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관세가 최소 10% 이상은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물가는 상승하고 소비는 줄어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여전히 주식시장에는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또 사건이 터졌죠.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락했다는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S&P와 피치에 이어서 3대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이번에 신용 등급을 최고 수준에서 한 단계 낮추었습니다. 미국의 부채가 점점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을 낮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미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것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하튼 그런 와중에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미국장이 끝나고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애프터장에서 이 뉴스가 반영이 되었는데, 테슬라나 엔비디아 주가를 확인해 보니까 애프터장에서 2% 정도 하락하고 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주가가 많이 상승했던 타이밍에 이런 악재가 나왔으니까 일단 월요일에는 조정이 조금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챗 GPT한테 앞선 신용등급 하락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물어보았거든요. 요즘에 오픈 AI를 사용하면서 결과물을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표로 친절하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일단 2011년도에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처음 강등했을 때는 시장이 대단히 심각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발표한 다음 날에 주가가 6% 넘게 하락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주가가 쭉 하락하면서 15%까지 하락하다가 그래도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미국 신용등급이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충격이 시장에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2023년에 피치가 신용등급을 두 번째로 내렸을 때는 시장의 충격이 조금 덜했더라고요. 23년도 이때는 다음날 주가가 1.4%만 하락했고, 그 이후로도 5% 정도까지는 하락을 했지만 회복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미국 시장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그런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무디스 발표가 3대 신용기관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내리는 것이잖아요. 시장에 주게 될 충격 강도는 앞선 두 차례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최근 한 달 동안 미국 시장이 또 크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살짝 나올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재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 시장은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주가가 많이 빠지면 물을 조금 타면서 그냥 버텨볼 생각이지, 손절을 하면서 주식시장을 이탈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미국 시장이 크게 반등을 하면서 JPQ는 이제 6%, JPI는 2%, 그리고 디보도 2%까지 상승하면서 세 종목이 모두 플러스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말고 빨간색을 잘 유지를 해주길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시장은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이제 한국장을 볼 텐데요. 한국장도 이번 주에 2600을 멋지게 돌파를 해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1.5% 상승하면서 2626포인트로 마감했는데, 그렇지만 월요일에는 미국 신용등급 하락 영향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락해서 출발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매매 동향을 보니까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외국인이 약 1조 1000억 원을 매수하면서 2주 연속 순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반대로 개인은 약 1조 8천억 원을 매도하면서 지수가 많이 올라오기도 했기 때문에 익절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선물을 보니까 또 외국인이 1조 1000억 원을 순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현물과 선물을 모두 매수하는 쌍끌이 매수를 보여주었는데, 다음 주에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현물과 선물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쌍끌이로 매수를 해주었잖아요. 다가오는 6월까지 조금 더 한국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스탠스로 전환을 한 것은 아닌가, 그런 기대도 조금 해보게 되는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ISA 계좌를 보면 이번 주에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을 200주를 매도를 했거든요.
물을 타다 보니까 드디어 평단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 정도 상승했을 때 200주를 덜어내었고요. 그리고 덜어내었던 수량은 다른 종목을 매수하지 않았고 코덱스 CD금리 액티브 저번 주에 파킹형 ETF로 새롭게 편입을 했잖아요. 여기에 2주를 더 매수를 하면서 현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한번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잖아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8%까지 상승하고 있고요. 라이즈 미국 AI 밸류 체인도 평단가는 회복을 했지만 환율 영향을 받다 보니까 수익률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데 여하튼 다음 주에 마이너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당분간 물을 타지는 않고 주가가 9,000원 초반대까지 내려온다면 그때 물을 조금 더 타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파킹형 ETF에는 돈을 약 960만원 정도 맡겨두고 있고 RP에도 약 200만원 정도 넣어두고 있으니까 전체 자산의 10% 정도를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현금 비율은 당분간 유지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더 올라오면서 이제 마이너스 1%까지 회복이 되었고요. 현대차 우선주도 주가가 조금 더 회복이 되었고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정리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평단가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 종목을 정리를 하고 미국 S&P 500에 투자하는 오리지널 종목으로 갈아탈 생각이었는데 앞서 보셨겠지만 거의 다 회복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갈아타는 것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코미당은 당분간 보유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와 JR 글로벌 리츠는 저번 주와 주가 변동이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열심히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타이거 글로벌 비만 치료제 탑2 플러스라는 상품이거든요.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일라이 릴리와 노보 노디스크를 거의 50% 비중으로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월배당을 하고 있는 상품인데 이 종목을 한번 편입을 해보려고 열심히 째려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비만 치료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를 하기 시작했고 사실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도 크게 상승한 상태이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비만 치료제가 배에다가 직접 주사를 넣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먹는 약으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먹는 약이 시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먹는 약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시대가 열린다면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는 또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살짝 가져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바이오 업계의 분위기가 상당히 암울합니다. 일단 이번 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인하하라고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요. 본인은 약 50% 정도는 약값이 내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진행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약값을 앞장서 가지고 내릴 것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자동차나 철강같이 이제 의약품도 별도 품목으로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를 해주고 있고 아마도 빠르면 다음 주에 그 관세를 발표한다는 그런 예고가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작년 상반기 주가와 비교하면 거의 30% 정도 하락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미국 증시가 크게 반등을 했지만 바이오 종목들은 거의 반등하지 못했고요. 4월 초 최저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므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 바이오 업계를 조금 목을 조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주가에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조만간에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가 될 타이밍이 올 테니까요. 그런 타이밍에는 조금 편입을 해보려고 열심히 째려보고 있는데 여하튼 편입을 한다면 주식 투자일기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미래에셋 계좌에서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팔 종목도 없었고 살 종목도 없었는데 KTNG는 일단 75주가 남아있는데 12만 1,000원부터 다시 5주씩 매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지주 주가가 떨어지기를 약간 희망을 해보고 있었지만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그냥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보셨겠지만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덱스 200 커버드 콜도 이번 주에 분배락이 나왔지만 조금 정리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우선주는 이제 마이너스 6%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아마도 이번 달 배당 기준일 전에 평단가를 회복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배당 기준일 전에 매도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당분간은 이 수량 그대로 유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주식시장이 조금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멘탈 잘 관리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투자 이어가시고요.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